코스그레이닝이란 개념을 통해서 이제 란다우 긴스버그 프리 에너지를 도입을 했는데요. 앞서 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이즈가 유한한 블록 단위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 상에서 정의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어떤 연산을 하려면 그렇게 이제 디스크리트한 모델이 좀 불편해서 그래서 컨티뉴um 리밋을 취할 거예요. 컨티뉴um 리밋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의 사이즈는 0으로 가는 극한, 그 대신 그 블록의 개수는 무한대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부피라고 하는 것이 한 변의 길이의 d승이 될 텐데, 이제 이 부피가 고정된 상태에서 셀의 개수는 혹은 블록의 개수는 무한대가 되지만 블록의 사이즈는 아주 작은 그런 이제 리밋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 블록의 사이즈도 무한대로 가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론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은 서머다이내믹 리밋이죠. 근데 이건 이제 나중 얘기고, 일단 컨티뉴um 리밋은 a가 0으로 한다. 아니면 컨티뉴um 리밋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컨티뉴um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 a가 아주 작다. 근데 0은 아니다. 그러니까 0으로 극한을 취해도 되고, 아니면 충분히 작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리밋을 이제 컨티뉴um 리밋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제 디스크리트한 게 우리가 썼던 거하고 컨티뉴um 리밋에서의 우리가 수학적인 디스크립션 사이에 서로 이제 호환되는 그런 성질들을 미리 정리를 해놓고 논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제 디스크리트 케이스에서는 그 자유도가 에타라고 하는 이제 자유도가 a라고 하는 이제 레티스 컨스탄트, 그 블록의 사이즈죠. 그 단위만큼 띄엄띄엄 있는 거죠. 띄엄띄엄 있어요. 그래서 레티스 포인트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 이거야. 이에 반해서 지금 컨티뉴움에서는 그냥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제 실수값을 갖는 그런 베리어블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 가까이 띄엄띄엄한 점에서 우리가 이제 마그네틱 필드의 컨피그레이션도 정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서멀 플럭추에이션을 하게 될 그런 이제 그 자유도도 정의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노테이션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이제 화살표 기호를 뺄 거예요. 화살표 기호가 없어도 이건 이제 벡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오해가 없을 것 같다 그럴 때는 화살표를 띄기도 할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화살표가 없다고 해서 꼭 저건 벡터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맥락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돼요. 이 컨티뉴um 리밋에서는 이런 에타나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함수가 되는 거죠. 이 r이라고 하는 함수의 아규먼트가 되는 거고, 디스크리트 할 때는 이제 어떤 인덱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에 이 란다우 긴스버그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얘는 순서로 바꿔서 쓸까요? 얘는 오더 파라미터의 컨피그레이션에 따른 어떤 함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익스터널 파라미터로서 이제 HR이라고 하는 마그네틱 필드의 분포. 근데 이제 컨티뉴um 리밋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컨티뉴um 리밋에서는 얘가 오더 파라미터의 분포
결정하는 함수, 그 다음에 이제 magnetic field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양이 될 텐데, 앞에 썼던 거를 이제 컨티뉴엄 리밋으로 다 바꿔주면은 여기에 더하기 2분의 감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에타라는 함수가 딱 주어지면 그 함수를 가지고 이런 적분을 통해서 어떤 이제 숫자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대상을 펑셔널이라고 불러요. 함수를 아규먼트로 갖는 어떤 함수다. 그래서 그냥 어떤 숫자를 아규먼트로 갖는 함수를 그냥 흔히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펑셔널이라고 부르고 혹은 이제 범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가 아규먼트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티션 펑션이다. 자, 그리고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서 A, B, 뭐 감마 이런 것들은 현상론적인 파라미터에서 사실은 여기 아까 이 디스크리트한 이 란다우 긴즈버그 프리 에너지에서부터 여기까지 넘어오려면은 뭐 디멘전을 맞추기 위해서 뭘 좀 조작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자, 그런 거 디테일한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어차피 저 A, B, 뭐 감마 이런 게 다 현상론적인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자, 파티션 펑션은 여기에서는 아까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얘는 이제 magnetic field의 분포의 함수가 될 텐데요. 얘는 모든 셀에서의 오더 파라미터를 다 분포에 대한 이제 모든 컨트리뷰션을 다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magnetic field의 공간적인 함수에 의존하는 어떤 파티션 펑션이 될 텐데, 자,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뭐 여기는 똑같을 텐데 베타 L이 될 텐데, 여기서는 이 L이라고 하는 것이 에타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의존하는 어떤 함수 펑셔널이고, 따라서 가능한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덧셈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덧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문자 D 함수 이렇게 쓰고, 이제 이런 식의 가능한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적분한다, 이것을 패스 인티그럴이라고 불러요. 가능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함수를 다 동원해서 그 함수들에 대해서 다 덧셈을 해라. 가능한 함수를 다 어떻게 다 찾아서 적분을 하죠? 실제로 이 패스 인티그럴을 수행하는 방법은 그냥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한 다음에 a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그게 바로 패스 인티그럴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에서 패스 인티그럴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패스 인티그럴이 나왔다, 그럼 거꾸로 디스크리트한 것으로 가서 거기서 계산한 다음에 오디너리 파티션 펑션을 계산한 다음에 컨티뉴엄 리밋을 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쓴다고 해서 뭐 나아지는 건 없는데, 근데 아무튼 우리가 컨티뉴엄 리밋에서는 이제 파티션 펑션을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제 또 우리가 펑셔널을 이제 다룰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요. 이제 미분도 좀 미묘한 그런 수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R0라는 지점에서의 오더 파라미터의 평균값을 한번 계산한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파티션 펑션 분의 그 지점에서의 에타 필드,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베타 L, 뭐 이걸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애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은 그 지점에 가해지는 마그네틱 필드로 파티션 펑션의 로그를 취한 것을 편미분하면 된다. 여기 플러스네요. 예, 플러스가 많죠. 이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유용한 테크닉이죠. 그래서 파티션 펑션을 이제 로그를 취한 것을 적절하게 미분을 하면 그것에 컨주게이트된 오더 파라미터 물리량들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더 파라미터 에타의 컨주게이트 베리어블은 그 지점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니까 그 마그네틱 필드로 미분을 하면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분 같은 것들은 현재는 요 에타 요거는 그냥 넘버잖아요. 그 넘버로 미분한다. 요 변수로 미분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 함수잖아요. 함수. 함수에서는 도대체 미분을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펑셔널인데 이게 이제 z가 h의 함수가 아니라 hr이란 함수가 펑셔널이잖아요. 그 펑셔널에서는 어떻게 미분을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우리가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돼서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펑셔널을 미분하는 것을 이제 펑셔널 데리버티브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이제 펑셔널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여기서 사용한 노테이션과 하기 위해서 뭐 h라는 어떤 펑션이 있는데 그 펑션을 아규먼트로 갖는 a라고 하는 이제 펑셔널이 있으면 그러면 이것의 펑셔널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학적으로 이렇게 써요. h r0 이렇게 써요. d라는 기호 대신에 그리스 문자의 그 대를 쓰는데요. 자, 이 말의 데피니션은 뭐냐? 이 말의 뜻은 뭐냐? 미분의 데피니션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입실론 분의 1 입실론 분의 입실론이 0으로 가는 극한에서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개의 차를 계산하는 건데 이 a에는 함수를 대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수, 그렇죠? 근데 여기다 어떤 함수를 대입하냐면은 원래 함수를 델타 펑션만큼 쉬프트한 그런 함수, 새로운 함수를 대입했네요. 거기다 원래 오리지널 함수, 이 두 개를 대입한 것의 차이값, 그 차이값을 계산해서 그것을 입실론으로 나누고 입실론이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펑셔널 데리버티브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서 얘기해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R이 있습니다. R 있고 여기에 어떤 H라는 함수가 있어요. HR 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함수를 가지고 뭐 펑셔널이 이를테면 펑셔널이 h의 단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h를 다 적분하는 게 펑셔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하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저 hr이라는 함수를 변형을 시키는데 어떻게 변형을 시키느냐? 내가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취하고 싶은 그 위치, 여기는 r0였네요. 그 r0에다가 여기다 r0 위치에 이런 델타 펑션 하나 심어두는 거야. 이 높이가 입실론이 정확히 높이가 아니라 밑면적이 입실론이 되는 그런 함수. 그러면 내가 원래 이 함수에서 이 펑셔널을 계산했을 때,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대입해서 펑셔널을 계산한 거, 둘 사이에 차이가 있겠잖아요. 그 차이에
변화율이다. 이게 바로 펑셔널 데리버티브가 되겠습니다. 펑셔널 데리버티브. 자, 그럼 이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란다우 긴즈버그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책에도 나오는 설명이니까 자, 제 설명만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은 제 교과서에 내오는 설명들과 비교를 해서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십시오. 자, 란다우 긴즈버그 이 프리 에너지는 H에 대해서도 펑셔널이고 에타에 대해서도 펑셔널인데 H에 대해서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한번 취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펑셔널 데리버티브에서 여러분 금방 보셨다시피 이 펑셔널 데리버티브는 미분과 성질이 거의 유사해요. 미분과 성질이 거의 유사해서 아무튼 여기 자 이게 쭉 있고 여기는 에타에만 의존한 게 있고 H에 의존하는 건 이제 요게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습니까? 저 H라는 함수에다가 델타 펑션을 심어둔 H를 대입해서 적분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H를 대입해서 적분을 계산한 다음에 그 둘을 차이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 제가 점점점한 요 파트는 펑셔널 데리버티브 할 때 다 상쇄돼서 없어지네요. 그렇죠? 펑셔널 데리버티브와 상관없는 그런 함수들은 다 날아간다.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네, 일단은 처음 소개해드린 거니까 데피니션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데피니션과 그대로 얘는 자, 리미트 입실론이 0으로 갈 때 입실론 분의 1에 내가 뭘 계산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이 함수를 자 이렇게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쉬프트한 함수로 펑션을 계산하고 빼기 오리지널 함수로 펑션을 계산하고 이제 요거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 차이 계산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캔슬돼서 날아가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는 거는 자, 이 적분 요 또 엡실론 캔슬되고 자, 에타를 델타 R 빼기 R0에 적분을 하고 있네요. 그럼 얘는 뭐 마이너스 에타 R0가 나오네요. 그렇죠? 아주 쉬워요. 따라서 그럼 조금 더 설명을 할까? 자, 펑셔널 데리버티브 조금 더 훈련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뭐가 될 거냐? 이건 에타라는 함수에 대한 펑셔널이네요. 그러면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 함수를 R0의 델타 펑션만큼 하나 더 추가해서 펑셔널을 계산한 다음에 원래 요 계산은 차이를 하라. 그럼 이거 금방 사실 요 위에 했던 거랑 똑같은데 얘는 그냥 1이 되겠구나. 금방 알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델타 펑션을 그냥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에타 r이라는 함수를 에타 r0로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뭐가 될까요? 펑셔널 데리버티브 취하면 그냥 델타 펑션만 남죠. 델타 펑션.
왜 그런가요? 이거 하는 얘기는 여기다가 더하기 입실론 델타 펑션 빼기 자기 자신 날라가고, 그렇죠? 나누기 입실론 하면 델타 펑션만 남잖아요. 이게 이제 펑셔널 데리버티브고,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이 함수를 제곱한 거는, 자, 그럼 요 금방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는데, 자, 이 펑셔널 데리버티브도 그냥 미분처럼 합성함수 미분법이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에타 제곱을 펑셔널 데리버티브 하면은 2배의 에타 r 곱하기 에타 r의 펑셔널 데리버티브 델타 펑션.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다 그대로 적용되니까 금방 어렵지 않게 확장할 수가 있고요.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좀 다음 시간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미리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제곱을 해서 그것을 다 적분한다. 이런 펑셔널이 있는데, 이제 이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속성으로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금방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서 2배의 자기 자신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취하는데, R0에서 펑셔널 데리버티브니까 여기는 R이잖아요. R에 대한 미분이니까 요 펑셔널 데리버티브 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이제 요게 남고. 그럼 이제 얘는 얘는 디락 델타 펑션이 되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2배의 요거에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자, 디락 델타 펑션을 미분하라.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하면 돼요? 수학적인 항등식을 이용할 텐데,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은, 자, 쟤를 내가 어떻게 쓰고 싶어? 이건 누군가의 다이버전스로 쓰고 싶어요. 자, 요 함수의 다이버전스를 택하면, 그럼 어떤 이거 곱하기 이거의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그레디언트 내죠? 그게 원래 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것 말고 이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가 뒤에 가야지. 이게 라플라시안이죠. 그 라플라시안이 원래 없던 게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는 델타 펑션 요게 되고,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얘는 적분을 하면 없어져요. 왜냐면은 전체의 그레디언트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건 그 그레디언트 정리를 사용하면은 이 서피스 적분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그 x가 무한대로 가는 곳에서 필드가 무시할 수 있다. 혹은 델타 펑션이 델타 펑션 때문에 R0에만 살아 있으니까 저 서피스 텀에 대한 적분은 그냥 저절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 끝났습니다. 얘는 다소 뜻밖에도 얘는 뭐가 되냐면은 그레디언트 제곱을 적분한 것을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제 라플라시안이 나오네요. 라플라시안. 여기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요 델타 펑션이 있으니까 이거 하면은 요 라플라시안을 계산해서 여기 r이 r0 즉 r0에서의 라플라시안 값을 계산하면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펑셔널 데리버티브고, 그래서 어떤 펑셔널도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 여러분 금방 계산할 수 있으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오더 파라미터 R0라는 곳에서의 오더 파라미터의 평균 값을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자, 얘는 금방 이제 눈치채실 수 있듯이 그것의 컨주게이트한 H 펑션을 R0라는 포지션에서 파티션 펑션의 로그를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된다.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십시오. 자, 이거 하는 순서는 뭐 제일 처음 단계는 얘는 뭐냐면은 1 오브 베타의 z분의 이제 요거예요. z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제 요거는 또 뭐 합성함수 뭐 이런 데서 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이용하시면 돼요. 적분 파티션 펑션이 적분이 있잖아요. 이 적분 속으로 들어가고 뭐 저쪽 이제 하면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오케이. 이제 펑셔널 데리버티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수학적인 또 테크닉을 하나 지금 나온 김에 이제 공부를 해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계속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R이라는 어떤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란더 긴즈버그 프리 에너지를 썼는데, 많은 경우에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푸리에 변환을 이제 할 텐데, 이것도 컨티뉴움이냐 디스크리트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의 모양은 유사하지만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그걸 미리 표로 하나 정리를 해 놓으려고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고체 물리를 배운다든가 그럴 때도 이제 항상 나오는 거고, 이제 이 표를 미리 정리해 두는 이유는 우리가 컨티뉴움 리밋을 취할 때도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고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컨티뉴어스하지 않잖아요. 크리스탈 시스템이니까 디스크리트한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도 컨티뉴움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계산 과정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 컨티뉴움 리밋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스크리트한 그런 계산식을 컨티뉴움이다라고 생각해서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컨티뉴움과 디스크리트 시스템 사이에 변환식을 이용을 해서 서로 이제 매칭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 다 이제 유리한 거예요. 컨티뉴움 리밋을 취해도 되고 아니면 컨티뉴움 어프록시메이션에서도 유용하기 때문에 커넥션을 미리 이제 정리를 해두려고 해요. 자, 디스크리트 할 때는 이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푸리에 트랜스폼. 자,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R이라고 하는 디스크리트한 포지션에서의 필드의 값을 가능한 모든 이제 푸리에 웨이브 벡터 귀찮으니까 화살표는 이제 안 쓰도록 할게요. 오히려 더 이제 식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때 그 에타 K라는 건 뭐냐? 에타 K라고 하는 것은 모든 포지션에서
풀의 모드고 그 풀의 모드를 계산하는 건 이제 이런 식이죠. 자, 옆에 이제 노멀리제이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컨벤션이에요. 컨벤션. 그럼 이때 이 K라는 게 뭐냐? K라는 벡터는 이제 D 차원에서의 벡터인데 얘네들은 LA분의 2파이가 있고 여기 N1 L1 땡땡땡땡 해서 LD 그리고 LD는 2분의 1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L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이게 모든 R들의 집합이었다. 이게 포지션 스페이스였으면 그러면 이제 요 한 셀 혹은 이제 블록 요것의 간격이 이제 A인 거죠. 레티스 컨스탄트 이제 우리가 코스 그레이닝 할 때 기본 유닛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 샘플의 길이는 L 곱하기 A. 이제 요게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그 R 벡터들이 있는 점들이 집합인데 이게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혹은 이제 프리에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역시 얘네들이 이제 격자점을 이루고요. 격자점을 이루는데 요 한 유닛의 간격이 어떻게 된다? LA분의 2파이가 돼요. LA분의 2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길이는 A분의 파이가 되고 그래서 A 컨티뉴 리밋이라는 건 A가 0으로 가니까 이게 무한대가 되는 건데 이제 A가 충분히 매우 작다 그러면 매우 큰 어떤 값이 되는 거죠. A분의 파이. A분의 2파이가 되고 요 제일 큰 모멘텀 요건 이제 A 파이 나누기 A가 되고 여긴 마이너스 파이 나누기 A가 되는데 이제 요 값을 이제 람다라고 쓰고요. 람다를 얘를 울트라바이올렛 컷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레티스 컨스탄트가 A니까 그 길이가 A보다 작은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모멘텀 스페이스로 얘기하면은 모멘텀이 파이 나누기 A보다 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모멘텀에 제한이 생긴다. 그걸 울트라바이올렛 컷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디스크리트 할 때 풀이의 변화인데 컨티뉴일 때는 우리가 컨티뉴일 때 풀이의 트랜스폼이고 디스크리트 때 풀이의 시리즈를 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컨티뉴에서는 풀이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되는가?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돼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경우에 따라서 이 노멀리제이션 앞에 노멀리제이션을 어떻게 택하느냐 이게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기억을 하는 건데 뭐냐면은 이게 왜 이 모양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덧셈과 적분을 이제 치환하는 방식이 있죠. K에 대해서 다 덧셈을 하는데 K라고 하는 그 점들의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 그 델타 K의 D승이잖아요. 그 부피를 다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D차원 공간에서의 컨티뉴움에서의 적분과 똑같다. 이게 그 무한급수와 적분 사이의 관계식이죠. 그렇죠? 근데 왜 델타 K가 뭡니까? 델타 K가 아까 요거의 D승, 요거의 D승 하니까
여기 LA D승은 날라가고 요 2파이 여긴 2파이가 없고 이 2파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2파이가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프리의 코에피션트는 뭐가 되느냐? 얘는 그냥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뭐냐? 그러니까 왜 이 식이 왜 이렇게 변환이 되느냐? 그 이유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델타 x에 d승을 곱해서 다 더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적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컨티뉴 리밋에서. 근데 이 델타 x가 a였단 말이죠. 그래서 a의 d승. 그러니까 요게 다름 아닌 이제 그 적분으로 그냥 바꿔 쓰면 되는 거죠. 적분으로 바꿔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컨티뉴에서 k 벡터는 컨티뉴에서의 k 벡터는 자 k 벡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A 울트라바이올렛 컷업으로 바운드가 되어 있는데 자, 저 울트라바이올렛 컷업은 컨티뉴 엄밀한 의미의 컨티뉴 리밋에서 제가 발산하는 거죠. 그 람다가 발산하는데 우리 그 디스크리트한 그 흔적을 기억을 하고 싶으면 이제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울트라 컷업이 있다. 그럼 얘는 디스크리트한 곳에서 넘어온 컨티뉴 리밋이구나. 이제 그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직 다 스토리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얘를 이쪽으로 올리고요. 아직 뭐가 남았냐면 더 우리가 디스크리트 할 때는 우리 크로네커 델타 심볼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 크로네커 델타 심볼은 과연 컨티뉴 리밋에서는 디락 델타 펑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크로네커 델타 심볼이에요. 크로네커 델타 심볼. 그럼 여러분 이제 푸리에 시리즈를 공부할 때 이거 이제 다 배우신 건데 저 크로네커 델타 심볼은 이런 걸 다 모든 k에 대해서 다 더하면 그럼 이제 r과 r 프라임 서로 다를 때는 자동적으로 0이 되고 r과 r 프라임이 같으면 이제 1이 되잖아요. 그 더한 개수만큼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l이잖아요. l의 d승. 그래서 요게 돼요. 요게 되고 근데 이제 얘는 컨티뉴 리밋을 취하면 그럼 얘는 2파이 d승 k의 exponential i k r 프라임이 되네요. 이 컨티뉴 리밋으로 요거로 바꿔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다름 아닌 디락 델타 펑션이죠. 그럼 크로네커 델타하고 디락 델타 펑션은 크로네커 델타 심볼에다가 그 유니셀의 볼륨을 나눠주면 그게 이제 이 크로네커 델타 디락 델타 심볼이 되네요. 그러면 이게 포지션 스페이스에서는 그러는데 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도 똑같은 걸로 똑같이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은 이제 생략을 하고 자, 이런 이제 연관 관계에 있다. 둘 다 크로네커 델타 심볼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유니셀의 부피로 나눠주면 그게 디락 델타 펑션이 된다. 모멘텀 스페이스나 아니면은 리얼 스페이스에서나 다 똑같다.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아직 더 남은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지금 답을 드리진 않을 거고, 뒤에 이제 그것을 진짜 계산을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도 언급만 할 거예요. 언급만. 뭐냐? 우리가 지금 뭐 파티션 펑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적분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변수 변환을 해서 이걸 모멘텀 스페이스로 다 바꿨다 그러면은 쟤네들이 에타 K로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포리에 트랜스폼을 한 거면 그럼 얘를 모든 K점에서 이렇게 바꾸면 되나? 혹은 이게 만약에 컨티뉴엄 리밋이었으면은 이제 컨티뉴엄 리밋이었으면은 색깔을 바꿔서 D 에타를 D 에타 K 이제 이렇게 바꾸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 일단 처음 이 에타라고 하는 거는 실수죠. 리얼 밸류인데 그것의 푸리에 트랜스포머란 이 에타 K는 뭐예요? 이게 실수인데 여기 복소수를 곱해서 잔뜩 더했으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얘는 이제 컴플렉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그렇죠? 컴플렉스 베리어블도 적분한다. 이게 뭔 말인가? 정해줘야 되겠죠. 저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푸리에 변환했을 때는 그 적분 매저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좀 고민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은 뒤에 실제 요 계산이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할 거예요. 이거는 아직은 오픈 퀘스천인데 책에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미리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계산에 필요한 수학적인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쉬고 다시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